유튜브에는 실제로 인증 한 번 하지 않은 자칭 부자들이 나와 부자가 되는 비법들을 얘기하며 자신들의 강의를 팔거나 조회수를 올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부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쩌다 운이 좋게 한 번 성공했거나 부모님의 많은 지원을 받아 성공했으면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이룬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성공담과 조언이 우리에게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 혼자만의 힘으로 바닥에서부터 성공하신 분들의 조언과 방법은 우리에게 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밑바닥에서부터 성공을 이룬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준비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2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17년 동안 7개의 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 40세가 넘은 늦은 나이로 9억 가치의 식품회사를 200만 원의 금액만 처음 지불한 뒤 매달 5천만 원씩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슈퍼마켓 체인에 도시락을 납품하던 회사를 김승호 회장은 도시락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하는 판단이 성공했고, 이를 통해 생긴 이익으로 인수자금을 8개월 만에 전액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스노우폭스가 됩니다. 스노우폭스는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해 2019년 기준 3,800개 매장과 8,000여 명의 임직원을 두게 되었고 매출액은 9,350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을 이뤄낸 김승호 회장의 조언은 인증 한번 하지 않은 자칭 부자들의 조언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승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을 통해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 돈을 인격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뭔 개소리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과 같아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오지 않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너무 사랑해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돈이 스스로 나가려고 발버둥 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인이 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좋은 일에 돈을 써야 그 대우에 감동해 돈들이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 말하는 걸 저급하게 생각하지 않기. 어떤 이들은 돈에 대해 얘기하는 걸 속물이고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돈을 모으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돈의 노예란 돈 때문에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결혼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도 낳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야. 너무 돈돈거리지 마.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행복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역시 행복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세 번째,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솔직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어린 나이에 부를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 영앤 리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리스크가 큰 투자들만 찾게 되고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확률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조바심을 가지게 돼 감정적인 판단을 내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를 골고루 알아야 합니다. 이 4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4다리에 해당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밥상이 엎어지겠죠. 어떻게 운이 좋게 돈을 번 졸부들이 어느새 돈이 다 사라져 다시 가난해진 삶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 4가지 능력 중 돈을 쓰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대신 그 자리에 종잣돈을 마련하고 투자와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공부를 통해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 자산을 키워나가다 보면 그 자본이익이 내 근로소득을 앞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그날을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4가지 능력을 키워 부자가 된 사람은 절대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잣돈 1억 만들기. 왜 1억 원을 모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1억 원은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먼저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입니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고 많이 붙일수록 좋습니다. 누군가 내 다짐을 보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괜찮습니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될 조롱이니 미리 받아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를 잘라버립니다. 신용카드는 돈을 모으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체크카드를 대신 써야 합니다. 미래소득으로 현재의 소비를 대신하는 중독으로부터 치료하지 않는 이상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듭니다. 1억 원은 엄청 큰 돈 같아 보이지만 1000만 원은 노력만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목표는 1억 원입니다. 1000만 원 만들기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시간도 점점 단축될 것입니다. 모은 돈을 어디에다가 놔두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갈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김승우 회장이 건물 매입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건물주는 60대의 남자였는데 안 팔겠다던 매물을 갑자기 팔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의 사업 자금을 위해 매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승우 회장은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신데 비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겠어요? 건물주분은 딱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삽니다. 임대나 매물 안내를 붙이면 바로 그날 연락이 오는 곳 말입니다. 이후 이 한마디가 김승우 회장의 부동산 매입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역 앞에 바로 있는 건물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 자리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지. 네,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임차인을 내가 고를 수 있고 현금화가 쉬운 인기 자리라면 오히려 비싼 것이 가장 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김승우 회장은 지금까지도 건물의 연도나 크기, 이익률보다는 장소와 위치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실패할 리스크가 엄청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주식 투자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 해당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언제나 그 섹터의 1등 회사를 고르는 겁니다. 이후에 이해도가 올라가면 2등을 선택하든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특정 자산에 대해 자신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자산의 큰 길을 선택하는 게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빈털터리가 될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한번 낙오되면 절대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동네 사람이 되어 모든 골목을 구석구석 알게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큰 길로 다니기 바란다. 지금까지 돈의 속성에 나오는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은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와 같은 투자 기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주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내 멘탈과 태도를 바꿔보거나 다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